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주님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네. 오미 누브 지식산업센터를 갖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제가 지금 11월에 이제 이게 등기를 치는데 네. 등기를 쳐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전망이 네. 궁금해서. 그러면 이 지식산업센터를 전화드렸어요. 분양을 좀 받으신 거예요? 네네. 네, 투자 목적으로 지금 용인 수지의 상현동에 위치한 우민유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다 말씀하셨는데, 자, 등기 전에 이걸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지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대표님께 조언 구해보죠.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런 거예요. 지식산업센터라는 거는 네. 원래 A라는 어떤 그 제조업이 됐든 어떤 공장이 됐든 뭔가 이 산업을 하려면은 네.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소에 예를 들어 신발 공장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신발 공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가게를 얻으면은 네. 그 가게에서 신발 공장을 하게끔 모든 부서마다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허가를 다 맡아야 돼요. 네. 그래야 거기서 할 수 있는데 그 허가를 맡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저기 우리나라가 원래 6.25 전쟁 끝나고 별로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네. 거기서 산업이 일구어지고 더 성장이 되고 국민이 늘어났지만 인구가 늘어났지만 그것이 60년부터 다 계획을 세워서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장도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무자비로 그냥 늘어났다 보니까 막 낙후가 되고 막 아주 공장 가보면 개판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문제들을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면서 네. 충분히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이름을 짓는 건데 지식산업센터가 거기서 입주하면은 그런 허가 사항들을 거의 안 맡아도 되게끔 그렇게 쉽게 산업과 관련된 정비 형태가 지식산업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런데 그런 형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판교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서울 같으면은 어디가 있을까요? 송파에 보면 문정법조단지 뭐 그런 데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네. 당연히 동탄도 있겠죠. 네. 네. 그다음에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뭐 무수히 많아요 동네마다. 결국은 이런 데 투자를 한다는 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가 뭐냐면은 이 지식산업센터는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요. 어떻게 형태냐면 하나는 직접 여기에서 첨단 산업이나 제조업이나 직접 산업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분양을 하는 케이스가 주 메인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 나 여기다 커피숍 할래, 아니면 뭐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 할래, 이런 사람들이 또 분양받는 케이스가 두 번째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가격이 달라요. 가격이 직접 공장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체 그런 혜택을 줘서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낮고요. 그렇구나. 네.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은 가격이 높고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것과 그런 직접 제조업이나 이런 첨단 산업 또는 이런 업종을 하면서 받는 사람과는 호수가 나눠져 있어요, 법적으로. 네. 무조건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받고 싶어도 네.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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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반인들이 받는 걸 우리가 지원 시설이라고 그래요. 아, 네. 이 지원 시설은 원래 전체 면적의 약 10%를 일반인에게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다가 네. 너무 아파트형 공장만 있다 보니까 환경이 공장 위주고 또 사무실 위주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작년부터 한 절반 정도는 지원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이 바뀐 걸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네. 정확하지. 이런 것이 지식산업센터 곧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네.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하나는 일부 처음에 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단가를 좀 낮게 분양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
네. 이점이 좀 더 있어요. 그렇죠. 일반인보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매도할 때는 시세 차익도 약간의 기대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런 데 와서 시세 차익을 기대한다는 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차익이 안 나온다가 아니고 네. 차익이 일반 아파트나 이런 차익형 부동산처럼 뭐 3, 4억 샀더니 그게 6억, 7억 되고 그게 아니란 뜻이에요. 네. 이 지식산업센터의 근본적인 얘의 가치 판단은 어디에 있냐면은 월세 수입이 있는 거예요. 월세 수입이 높아지면 매매가는 높아지고 네. 월세 수입이 낮아지면 매매가는 낮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월세 수입이 세월 지나면 무조건 많이 올라간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A라는 지역의 아파트형 공장이 월세가 잘 나오고 공실이 없고 아주 기가 막혀요, 수익률이. 네. 그러면 옆에다가 또 누군가는 땅을 사서 이걸 지어요. 네. 이게 수익형 부동산의 특징이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님 이거를 구입을 하셨다고 했나요? 네. 구입을 하셨다는 거는 애초부터 이거는 수익형 목적으로 구입을 해야지 차익형 목적으로 구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차익형 목적으로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차익이 날 수는 있어요. 차익이 아, 네. 안 난다는 뜻이 아니고 네, 그것이 네, 네.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 물건은 분양가가 얼마 있고 네. 확실하게 월세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는 그 동네 중개업 사무실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거의 알아요. 네. 그리고 그 일대에 이런 것들이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네. 문정법조단지 같은 경우는 맨 처음부터 제가 거기 받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럼 어떤 사람은 받아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공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공실 쪽에 와버리면 이거는 엄청난 돈을 넣어놓고 완전히 손가락 밟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 리스크를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지금 네. 본인은 매수가를 얼마의 분양을 받았고 그리고 예상되는 확실한 월세 네. 거기 얼마 정도다 그러면은 연 계산하면 연 몇 퍼센트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 수익률이 꽤 높고 안정적으로 앞으로도 이 공실은 없겠어. 그러면 이거는 끌고 가도 돼요. 네. 그런데 그 월세에 대한 자신이 없거나 공실에 대한 우려가 좀 크다면 이거는 끌고 가는 상품이 아니고 애초부터 들어가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제가 이 동네 여기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실까지는 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접근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수익률도 좋고 이건 가져가야 되겠어. 그래서 의사결정이 되면은 그때는 네. 반드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아, 그러면 투자 금액이 굉장히 작아지겠죠. 네. 그런 만큼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은 훨씬 높아지고 여윳돈 남는 돈은 또다시 다른 쪽에 투자를 더 해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아,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